안녕하세요. 폭시TV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결혼할 때 가장 큰 장벽이죠. 집을 꼭 남자가 해와야 하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집에 관한 부분은 케이스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를 예를 든 제 의견일 뿐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가는 게 아주 당연한 문화였었죠. 우리가 아는 유교 사상 때문에 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고,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출가 외인이 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포기해가며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이 사상 때문에 남자가 집을 해오는 건 당연했고, 남자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역시 당연한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자식대에도 이어지면서 부모님들은 아들에게는 집을 지원해 주더라도 딸은 혼수 정도만 들여서 시집 보내는 분위기가 요즘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옛날이나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집값도 그리 비싸지 않았고 다들 돈 없이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집을 해온다고 본가 기둥뿌리 뽑으면서 크게 해오는 경우도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없이 시작했고 당시 일반 기업에 다니는 아버지 외벌이 월급으로도 아껴 살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집값 어마무시하죠? 부모님께서 엄청 부유하신 분 아니면 남자 혼자 온전히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남성분들이 큰 벽에 직면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과 내 능력만으로는 집을 절대 해갈 수 없는데 여친이 마인드가 옛날 마인드여서 남자가 집 해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해오는 집값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혼수 예단을 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여친 집에서도 딸 시집 가는데 큰돈을 왜 보태줘야 하냐고 세트로 현실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답답해지죠? 이거 대놓고 말하자니 능력 부족으로 보일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해요. 많은 케이스가 이때 연인끼리 솔직한 대화도 못 해보고 결혼이 깨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도 딱 이런 이유로 파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돈을 못 버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여자 쪽에서 남자가 능력이 있으니 결혼을 빨리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도 하고 집과 혼수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는데 여자 쪽이 왜 딸 결혼시키는데 큰 돈을 써야 하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쪽에서 당연히 아파트를 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자분이 능력이 좋다거나 대단한 미인도 아니었었습니다. 남자분이 자존심이 강한 타입이어서 지금 벌이가 좋긴 하지만 집을 온전히 해가기엔 부족하다라고 여친에게 말을 못했고, 여친은 남자분의 심정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남자분이 짜증만 낸다고 하면서 서로 불만만 쌓아가다가 2년의 연애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분은 자존심 다 접고 여자분께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친이 다 알아서 눈치를 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자를 좀처럼 찾기는 힘들어요. 여친이 끝까지 남자분의 사정을 눈치채지 못하면 남자분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여자친구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면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도 이해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다른 케이스로는 요즘 이런 방법으로 결혼하는 방법이 느는 추세인데 바로 남녀 둘이 모은 돈에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돈까지 모두 집을 마련하는 데 때려넣고 예단 예물을 최소화하거나 생략하고 집에 들어가는 살림과 가전제품은 카드로 그은 다음 살면서 갚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일명 반반 결혼이죠. 아주 이상적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보다 결혼에 맞춘 현실적인 집 마련 대책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시려면 남녀 두 분과 양가 어른들의 개념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반 결혼을 했는데 결혼 과정은 현대식인데 한쪽 집안의 머릿속의 개념은 옛날 개념일 때 가정이 순조롭게 굴러가지 못해요. 이것도 실제 제 지인의 경험담인데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고 혼자 대출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남자친구분께서 여성분이 여태까지 아파트에 투여한 금액만큼 남자분 집에서 증여를 받아서 대출금을 냈고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꿨었어요. 살림살이 비용도 역시 반반 돈을 냈고요.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는데 남자분 부모님께서 공동 명의에 대해 아들의 길을 죽인다면서 불만을 표시하셨고 그 후 남편은 중간에 낀 상태로 누구 편을 들지도 못하면서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사이가 급속도로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여자분의 능력을 후려치면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애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라고 압력이 많이 들어왔었다고 해요. 여성분이 남편보다 훨씬 능력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요즘 현실에 맞추어 상황이 바뀌었으면 마인드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서로의 커리어를 인정하고 한쪽에만 옛날식 의무를 강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 또한 한쪽에게만 전가하면 안 돼요. 돈 문제는 현대, 생활 마인드는 조선시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남녀분들,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과연 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애인에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내 애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오면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애인이 집 다 안 해오면 결혼 안 할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내가 과연 요즘같이 집값이 비싼 시대에 그 돈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줄 만큼의 존재인지 자기 객관화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